지금까지 이제 그 보디빌딩 뭐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하루도 벗어난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하루도 자랑이 아니고 당연히 그게 시작인 거죠. 그냥 그게 시작. 제가 가진 그런 몸의 특징이 경기에서 결과를 내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픈 선수로서 경기에 출전하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방지훈 선수가 중국의 DMS 프로를 나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태민 선수도 이제 DMS 프로를 나간다고 했고, 근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 보디빌딩 팬분들이 좀 섭섭한 게 두 사람의 대결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대결 가지 구도라고 생각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지 않을까요? 뭐 그거 필요 없고 2등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 예. 둔근이 너무 일찍 빠지다 보니까 둔근보다는 저는 약간 이 걸어 다닐 때 네. 발바닥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 에이블짐 신논현점 방문 후기를 남겨봅니다. 들어가자마자 포징룸이랑 카페테리아가 구비되어 있는 입간판이 눈에 띄네요. 월구독자를 사용 중인 저는 핏 에이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지점 방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포징룸입니다. 포징룸까지 따로 구비되어 있는 헬스장은 잘 없기에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몸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에이블짐 포징룸은 여러분의 후면도 확인할 수 있게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탈의하십시오. 그리고 카페테리아. 헬스장에서 운동 후 바로 식사해야 하는 현역 보디빌더분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헬스인들이 운동 후 바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게 넓고 쾌적한 카페테리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카멜크로 옥시전짐인가요? 기타 시설을 확인 후 웨이트존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써보고 싶은 기구가 그야말로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너틸러스, 해머스트렝스, 사이벡스, 아스날, 프라임 등등 여러 선택지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한 층이 전부 푸시데이, 가슴 어깨 팔기구로 구비되어 있다면 지하는 하체와 등기구만이 존재합니다. 실화입니까? 하체는 특히 해외 유명 고문기구들이 즐비했기에 신논현 지점에서 하체를 매주 진행한다면 세 다리 탈출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체 기구도 우리가 SNS 미디어를 통해 본 모든 유명 기구가 전부였지만 등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논현점에서 운동하시는 헬스인들은 약점 부위 없이 육각형 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렉이 존재하고 렉마다 실제 의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세트마다 휴식은 물론 짐을 거치하기도 최고네요. 여러 에이블짐을 다녀봤지만 프리미엄 에이블짐은 확실히 대단했습니다. 주차도 3시간 무료라 넉넉히 운동해도 무관했고요. 강남 지역 거주자분들은 반드시 월구독제로 회원권을 등록하고 강남 근처의 프리미엄 에이블짐을 돌아다니면서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49 하나, 둘, 셋. 네, 팟캐스트 49화 오늘의 게스트 IFBB 정태민 선수입니다. 정태민 선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FBB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 준비 중인 네. 정태민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피지크로 프로 카드를 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딴 거는 보디빌딩으로 네. 땄어요. 오랜만에 시합 준비인데 좀 거의 몇 년 만이죠? 지금 2년 만에. 2년 만인데 어떤 거 같아요, 마음가짐이? 뭐 마음가짐은 그냥 이제 뭐 전에 준비할 때랑 다른 건 없는데 네. 크게 큰 차이는 그냥 이제 그 가정이 있고 없고 예, 그 차이. 엄청 큰 차이죠. 예, 큰 차이입니다. 그것도. 예. 가장 최근에 시합했던 그 프로 퀄리파이어 재팬이 이제 보디빌딩으로 나갔던 예, 머슬 콘테스트. 그때 이제 뭐 사진을 받아 보고 이제 고화질 사진들을 봤을 때 조명이 정말 뭔가 대한 보디빌딩 협회 스타일의 그런 조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했어요. 예, 정말. 근육 강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 시합과 대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뭐 어떤 시합 체중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뭐 어떤 몸에는 어떤 변화가 본인 스스로 좀 느껴졌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때가 시합 체중이 98이었거든요. 그때 98이었어요. 그때 98이었어요. 네. 98인데 이제 그 끝나고 딱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었던 98이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이어트는 조금 더 했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더 뺄 수 있었다. 컨디셔닝이 더 좋게 나왔을 수 있었다 정도.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생각한 거는 네. 원래는 이제 체중을 그때랑 비슷하게 맞추되 그때보다 더 날카로운 상태를 만들자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이제 와서 지금 해보니까 지금 시합 체중은 아마도 한 5kg 정도 늘 것 같아요. 5kg 정도, 4-5kg 정도 늘 것 같고. 정태민 선수가 키가 180 몇 센치? 180 그 제가 클래식 피지크 제한 체중으로 봤을 때
지금 다이어트에서 줄으니까 이제 181점 몇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계 체중이 103kg. 103kg. 네. 아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방지훈 선수, 윤수민 선수, 박재훈 선수가 이제 99까지 맞춰야 되는데 예, 그거보다는 맞아요. 이제 한 단계 높은 130kg까지. 예, 맞습니다. 야. 103kg. 그러면은 지금 지난 재팬에서 프로 퀄리파이어 했을 때가 98kg였다면은 약 5kg 정도의 근육량을 딱 증량했을 때 제한 체중 언저리에서 거의 통과를 하겠네요. 근데 이제 이미 그 프로 퀄리파이어 프로 딸 때 몸 상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서 한 1, 2kg 정도 더 생각하고 있어요. 수분 조절 전에. 예. 근육 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근육 양이야 원래 정태민 선수가 목표로 한 그 보디빌딩 오픈 디비전에 비해서는 모자라지만 근육의 그런 세기라든지 그런 선명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앞서 말하는 그 본인이 컨디셔닝의 기준을 얘기할 때 제가 재팬 프로 퀄리파이어 그런 사진을 봤을 때는 와, 이 사람 정말 여기서 더 뺄 수 없을 만큼 뺐고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조명에서 동일한 선수들의 사진들도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쉽다고 방금 말을 했잖아요. 네. 정태민 선수가 생각하는 그런 컨디셔닝을 맞추기 전에 다이어트 상태의 기준이 있을까요? 뭐 어떤 스킨이 어느 정도 얇아야 되는지를 뭐 좀 얘기를 해준다던가. 일단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약간 네. 둔근을 많이 좀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선수들은 둔근이 안 빠지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둔근이 생각보다 많이 일찍 빠지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좀 이점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둔근이 너무 일찍 빠지다 보니까 둔근보다는 저는 약간 이 걸어 다닐 때 발바닥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하시는 말씀. 진심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항상 그 정도까지는 빼긴 했던 것 같아요. 발바닥이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이 과거 도리안 예이츠가 했던 그 발언하고 비슷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오히려 그동안 망설여뒀다 도리안 네, 예이츠라는 대선배님이 말을 했던 얘기. 그렇죠. 근데 이제 도리안 예이츠가 그러는데 정태민이 그런 말 한다라는 게 조금 웃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듣는구나 제가. 근데 공감하거든요. 저는 좀 어느 정도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기준으로 좀 빠졌나 안 빠졌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발바닥이 아프신가요? 이제 좀 아파지는 단계. 딱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와 네. 시합이 한 달 남았는데 벌써 아프기 시작하는. 뭐 좀 이럴 수도 있죠. 하긴 뭐 지금 뭐 선수들마다 뭐 어디가 빠지는 부위가 다 다른데 정태민 선수의 그동안의 시합 연역이 물론 컨디셔닝이 다 좋았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정태민 선수가 유일하게 아쉬웠던 시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AOC. 그 최재상 선수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박명수 선수 있었어요. 3등 하셨죠. 그때 정태민 선수가 수분을 터지는 거 처음 봤어요. 맞아요. 몸에 좀 수분이 터지면서 좀 납작해지더라고요. 네. 그때 외에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엉덩이는 좋았거든요. 맞아요. 엉덩이는. 이제 선수마다 장점이 다른데 오히려 장점인 부위를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 다른 현상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클래식 피지크 종목을 이제 프로 데뷔전으로 정했는데 정태민 선수와 저와의 이런 정말 과거의 인터뷰를 보면은 오픈 보디빌딩에 대한 그런 열망이 되게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클래식 피지크로 이제 프로 노선을 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한 거죠. 현실에 부딪힌 거죠, 완전히. 마음은 뭐 저 정도 키 되시는 그리고 이제 시합 체중이 100kg 언저리 되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오픈을 갈망하는 그게 마음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나 제가 오픈 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때 제가 20대 한 중반, 초중반이라고 맞아요. 하면은 이제 그때만 해도 오픈 선수들이 시합 체중이 뭐 110 몇 킬로 그리고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 120kg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 키가 되고 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110kg로는 아예 터무니가 없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삼손은 너무 키가 많이 크니까. 뭐 미카엘 크리조도 비슷한 키인데 그렇죠. 뭐 120kg, 130kg 나가고 확실히 오픈 보디빌더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체중적으로는 많이 올라갔네요. 점점. 그때 제가 한참 이렇게 봤던 오픈 선수들은
이 스펙으로 봤을 때는 피리스랑 숀 로든, 존 로든이나 이런 상대적으로는 지금에 비해 가벼웠었거든요. 백시 반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키 큰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예전에 오픈 선수들이랑 가까워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에 부딪힌 것 같아요. 제한 체중이 그리고 정태민 선수가 처음 이제 오픈 막 얘기하고 그랬을 때보다 클래식 피지크 제한 체중이 조금 올라가서 몰랐죠. 예. 예, 이제는 조금 원래 정태민 선수의 키에는 100kg 언더였어요. 예, 근데 지금 맞습니다. 이제 103kg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정태민 선수가 이제 클래식 피지크의 보디빌딩 포즈를 잡는 것도 워낙에 그 보디빌딩스럽게 잡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국가대표 보디빌딩 뭐 그런 느낌으로 예. 잡으시는데 네.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이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거는 음. 저도 이제 계속 연습은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원래 이렇게 추구하던 거랑 이렇게 바라보고 했던 것들이랑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음. 좀 이해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냥 지금은 그런 거를 이번 대회 때 당장 이 클래식 피지크스러운 그런 클래식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음. 어쨌든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도 그냥 결국에 사실 몸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포징이나 이런 거는 점점 더 이제 좀 더 제가 숙지하고 발전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갑자기 문득 궁금한데 네. 그 페이버릿 클래식 포즈 정해야 되잖아요. 예. 뭐 정한 거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건데 그냥 뒷짐지고 모스큘러 하는 거. 네. 모스큘라. 네. 모스큘라인데 근데 되게 올드스쿨한. 그렇죠. 올드스쿨한 모스큘러. 근데 그 포즈로 얼마 전에 업데이트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오. 그런 이쁘게 봐달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예, 이쁘진 않았습니다. 좀 무서웠습니다. 예. 아이 그 예. 조명이랑 이런 데서 찍었다 보니까 또 나중에 후폭풍이 조금 두려워가지고 근데 뭐 정태민 선수의 기존의 업데이트와 이런 시합 모습을 차이를 생각했을 때 시합 모습이 더 좋으세요? 왜 그런 거를 감사합니다. 걱정을 하는지를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가장 최근에 그 올림피아 보면서 그런 게 생각이 많았어가지고 좀 예. 그런 선수들이 간혹 있었으니까. 있었죠. 예, 원래 근데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막 간혹 가다가는 본인의 그런 오래된 핸드폰으로 뿌옇게 찍으신 분들 중에 괴물 같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을 하시고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인생의 시기에 놓이신 것 같은데 육아 맞습니다. 이제 가장이 돼 버렸는데 네. 20대 때 이제 젊은 열기로 보디빌딩을 했던 때랑 지금 좀 가장이 되고 보디빌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가 되나요? 일단 뭐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똑같은 부분인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제 인생 살기 위해서 어쨌든 이게 제 그 돈벌이 수단이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제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시합 준비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육아를 와이프가 완전 독박 육아를 하고 제가 시합 준비를 한 게 뭐 다이어트를 딱 제대로 들어간 게 그래봤자 3-4개월인데 네. 아기가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아기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하고 뭔가 이제 당연히 그만두진 않겠지만 네. 이거를 계속 하면은 제가 놓치는 아기의 모습이 많을 텐데 네.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열심히 안 하면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흘려 보내는 시간이랑 이 가족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너무 더 무의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운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보디빌더한테는 보디빌딩이 본업이니까 그렇죠. 그 본업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은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미안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시합 계획들이 하나둘씩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픈한 게 이제 중국의 DMS 프로. DMS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방금 저희끼리 사담을 나눴던 그 시합도 예. 지금 노출을 했나요? 나가시. 근데 이제 하려고요. 예, 여기서 괜찮아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예. 아직 나간 데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 전주에 22일에 그
머슬 콘테스트에서 네. 여는 핏 월드라고 네. 이제 미국 애너하임에서 여는 대회 있거든요. 네. 거기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고 미국입니다. 3월 중순이 살짝 22일, 넘어가는 시기면 예. 우리의 아놀드 클래식 프로 다음 올림피아 프로 대회. 퀄리파이어를 못 따신 우리 형님들께서 뭐 아직 나온다는 네. 소리 못 들었는데 네. 나오지 왜냐면은 않을까요? 예. 나온다는 소리 안 하겠죠. 그들은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하기 위해 경쟁을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원래는 아놀드 클래식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다 원래 퀄리파이어를 따거든요. 다음에. 예. 근데 지금 안 딴 선수가 지금 웨슬리 안 땄고요. 다볼. 다볼도 제가 기억으로는 안 땄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시합을 너무 많이 뛰는 선수니까 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다볼도 잘 정확히 로건, 예. 맥그레고 예. 예, 이런 선수들이 아놀드만을 바라보고 도끼 있게 준비를 하지만 이제 올림피아를 내년에 출전해야 된다는 현실에 놓여 있고 시즌 안에서 또 끝내고 싶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시합이 박 터질 것 같다. 예, 이 1인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위한 박 터지는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죠. 그런 부분도 좀 예상을 하고 결정을 한 건가요? 예상하고 결정하진 않았었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그 아놀드에서 못 딴 사람들 다 너무 나오는 거 많았더라고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걱정하고 있어요. 딱 2주잖아요. 2, 3주 차이잖아요. 네, 2, 3주 그렇게 차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DMS를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예, DMS의 저는 진짜 조금 희한했던 게 제 방지훈 선수 지난 팟캐스트를 보면 방지훈 선수가 중국의 DMS 프로를 나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태민 선수도 이제 DMS 프로를 나간다고 했고, 근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 보디빌딩 팬분들이 좀 섭섭한 게 두 사람의 대결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대결 가지 구도라고 생각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그런가? 생각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그렇죠. 아직 네. 저 데뷔도 안 했는데 아직.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네. 사람들이 조금 너무 아놀드 클래식에 좀 매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으셨잖아요. 이제 저랑 대화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예. 직접도 들었고 네, 나오신다고. 직접도 들었고 예.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 그 요새 그 인스타에 업데이트 하시는 그걸 보고서 큰일 났다. 이게 뭐 당장에 며칠 남으셨을 때도 제한 체중이 몇 킬로 많이 남으셨을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 커지셨잖아요. 더. 네. 그래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사실 돌이켜 봤을 때 그냥 그 체중으로 나오신다라고 해도 제가 약간 여태까지 그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분들이랑도 많이 뛰어보기도 했고, 네. 그러고 뭐 키 대비 체중이 높으신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무대에서 뭐 A라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가 있는데 둘 다 다이어트가 다 잘 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사이즈 차이가 크게 뭐 저희가 볼 때 실루엣적으로 많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을 덜어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내 할 거 준비만 잘 하자 정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깊은 마음 한 구석에 예. 어떤 거? 아주 깊은 마음 한 구석에 네. 예. 올림피아를 출전권을 내가 따야겠다. 데뷔전이지만 따야겠다. 예. 완전 있죠. 무조건. 오. 네, 이거는 뭐 상대가 당연한 누구든 거고. 간에 그렇죠. 예. 어. 그러려고 나가는 거고. 사실 그거 네. 그러니까 당장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다 똑같지 않을 거고 그거 필요 없고 2등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 예. 2등은 나갔는데 2등을 하게 되는 거지 2등 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라서 맞아.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그 아놀드 클래식 출전하는 선수들 다 우승하러 똑같죠. 나가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 에노하임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마음 깊숙이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오. 네. 1등 하고 싶죠, 저도. 와, 이거 네. 근데 두 선수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이제 정태민 선수가 2년이라는 좀 긴 휴식기 어떻게 긴 휴식기라고 좀 볼 수도 있고 뭐 맞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공백이 있었지만 정태민 선수의 이제 보다 이제 선배들이지만 네, 나이대가 조금 높은 하지만 비슷한 또래인 선수들이 예. 좋은 성적들을 이제 받아가고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모습들을 올림피아에서 또 솔드 크로우,
네 번째 콜아웃, 세컨드 콜아웃 이런 모습들을 좀 보셨을 때 심적으로 좀 압박이나 그런 건 되지 않으셨나요? 압박은 뭐 그분들이 나이가 비슷한데 뭐 이렇게 성적을 좋게 받고 이래서 압박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분들이랑 저랑 실력 차이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실력 차이보다는 그냥 시간 차이다,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제가 뭐 그 사람들 그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 뭐 못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이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도 열심히 하면은 뭐 무조건 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서두로 돌아가서 예. 지난 2년 전에 프로 퀄리파이어 때보다 한 4, 5kg 정도의 증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다. 제가 이 최근 업데이트를 봤을 때는 막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기보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두꺼워지고 더 근육이 차오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운동할 때도 음, 항상 생각했던 거고 예전에 이제 제 몸에 대해 장단점을 말씀드렸을 때도 이게 특별한 장점이 없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특별히 단점이 또 없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걸로 생각을 하면서 또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네. 이게 어디가 하나가 특출나게 커졌다라는 느낌을 드릴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냥 전체적인 실루엣이 커졌다 정도는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을 뭐 현실에 앞서서 이제 준비를 했고 클래식 피지크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체중 제한도 올라갔고 오픈 보디빌딩 예. 자체도 너무 클래식 피지크 종목이 생긴 뒤로 더 익스트림해지는 것 같아요. 예. 더 과해지는 것 같아요. 아싸리 그냥 너넨 너네고 우리 차이를 우리다. 확실히 뒀죠. 예. 예전에는 클래식 피지크 없었을 때는 좀 클래식한 보디빌더들도 개성 있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진짜 구분되기 위해서 괴물하고 클래식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먼 추후에도 뭐 오픈 디비전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으신지. 오픈 어쨌든 계속 키우긴 할 건데 근육량을 매년 늘리려고 노력할 거고 이제 하겠지만 오픈을 제가 만족하고 나가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오픈 선수로서 경기에 출전하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와우. 생각해요. 이제는 진짜 이제는 하긴 그때 저희 오픈 얘기했을 때도 뭐 션로든 이런 좀 아름다운 쉐입의 개성 있는 오픈 선수를 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픈 디비전이 좀 씁쓸해지는 게 진짜 지금 약간 션로든 같은 선수가 없네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숀 로든 같은 예. 그나마 브란다오, 라파엘 브란다오 브란다오도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성적으로 이어지려면 사이즈가 그건 커져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 친구도 이 사이즈에 대한 압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압박을 받는 그렇죠. 그 친구도 120 가까이 나갈 텐데. 예, 그러니까요. 오픈 디비전에 대해서 정태민 선수가 조금은 현실적으로 방향을 튼 것도 좀 놀라운 이야기긴 하네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정태민 선수를 예전부터 보면은 이거는 좀 뭐 타 헤비급 선수들이나 뭐 타 선수들에 대해서 뭐 비방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헤비급 보디빌더 100kg 이상의 선수들 다 헤비급 보디빌더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아마추어에서는 슈퍼 헤비라고 명칭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선수들을 봤을 때 물론 다들 건강 관리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호흡이 가쁘다던가 네. 뭔가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안색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다던가 그런 느낌들이 보디빌더들이 시즌이 들어가면은 헤비급 선수들은 거의 10명 중 9명은 다 있어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한 얼굴일수록 몸이 안 나오는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디빌딩이 건강이랑은 직결되는 보이는 모습과 달리 건강이랑은 다르니까. 근데 정태민 선수를 보면은 시합 준비를 통해서 정말 몸을 잘 만들어요. 정말 시합 몸. 고통이 서려 있는 몸이다. 근데 이 얼굴을 보면요. 그 보디빌더 선수의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그 운동 능력이 좋은 그냥 다른 스포츠의 건강한 운동 선수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지금 뭐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보기와는 달리 정말 좀 그래도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을 희생하고 보디빌딩을 할 텐데 그냥 이런 모습들에 한해서만 좀 건강하게 비춰지는 걸지. 일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알긴 아는데 네, 되게 일단 저도 건강을 포기한다 이러보다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이제 몸을 만드는 건 당연히 있을 뿐더러 네. 그러고 이제 분명히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저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뭐 호흡이 가쁘다던가 이거는 비시즌 때는 그래도 있죠. 무조건 있고 예전과 사이즈가, 체중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마냥 그거를 희생한다라고 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커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최대한 뛰지도 않고 뭐 유산소성 운동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그랬던 거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근 한 1, 2년간은 그런 것도 받쳐줘야지 몸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유산소를 예전에 비해 훨씬 강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요새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비해서도 안색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도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느낌도 그렇고 근데 분명히 저도 이렇게 헤비급 보디빌딩이랑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하긴 보디빌딩을 한다면서 뭐 건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프로 레벨에서는 그렇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정태민 선수가 어느 정도 젊은 축에 속하는 보디빌더 맞습니다. 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현역 보디빌더잖아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헤비급 보디빌더의 하루 일과가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정태민 선수가 시합 한 달 전에 있어서 수업을 아예 전면 중단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올타임 완전히 보디빌딩에 전념을 하는 건데 뭐 기상부터 해서 끼니 이런 운동 시간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기상하면 일단 지금 시즌 막바지 기준으로 이제 한 달 좀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드리면은 일단 최대한 깊게 오래 자려고는 하지만 배고파서 못 자죠. 금방 깨고 이제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면은 뭐 유산소 타고 공복 유산소를 하는 건가요? 공복 유산소 타죠. 이제 공복 유산소 타고 그 다음에 첫 끼 먹고 이제 수업을 쉬기는 쉬는데 이게 하루 종일 그냥 운동할 때가 제일 상태도 좋고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이건 다들 그러실 거예요. 운동할 때가요? 운동할 때가 제일 상태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그냥 나머지 하루 보내는 시간은 그냥 계속 끼니랑 끼니 사이 버티는 거. 배고픔을 버티는 거. 그래도 한 밖에 없는 6끼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요? 5끼 먹고 있습니다. 근데 5끼도 먹기도 하고 지금도 한 1kg 정도 먹거든요. 그게 적지 않은데 그게 제가 비시즌에 먹는 거에 비엔 터무니없이 적다 1kg이라는 거는 쌀밥으로 1kg. 그럼 순수량으로는 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kg이면 한 3, 400?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쌀밥 1kg 먹고 있고 뭐 단백질 이런 거 제외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고픔을 버티려고 뭐 게임을 한다던가 근데 뭐 멍 때리던가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를 하진 않아요. 안 되고 뭔가. 그게 한 달 전부터 그런 증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지금 가장 세게 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오다가 한 달 남았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근데 뭐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지금 좀 쥐어짜내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팟캐스트를 해봤는데 시합에 가까운 선수 중에 가장 가까웠던 분이 이제 김강민 선수는 시합 2주 전인가? 2주 전이면은. 근데 진짜 프로긴 프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팟캐스트를 잘했는데 정태민 선수도 제가 못 느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세요. 다행인데 좀 많이 힘들긴 해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잘. 여태까지는 보여졌던 이미지가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보디빌딩만 하고 좀 운동만 하는 이미지. 그리고 뭐 유튜브 출연을 하긴 했습니다. 뭐 제 유튜브에서도
좀 나오기도 했고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도 나오긴 했지만은 본인의 이런 SNS 스스로의 그런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맞죠. 다른 선수들이 시작하는 시기보다도 진작에 시작했어야 되는 시기죠. 프로가 되는 과정까지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유튜브도 예, 마찬가지로 그렇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좀 팬들의 입장에서는 뭐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제 질문지를 주셨었는데 네. 딱 보자마자 약간 좀 아차 싶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주셨을 텐데 그냥 사실 제가 게을렀던 거죠. 게을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최대한 이제는 일단 이거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유튜브도 처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촬영은 전에 했고 예, 촬영은 전에 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본인의 있는데 채널이죠? 제 채널이죠. 예. 또 여태까지 너무 남의 것만 많이 네. 나가가지고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 소통하려고 노력할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운동을 다니고 길거리 다니고 하시면은 요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알아봐 주시고 팬이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거에 비해 제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에 비해 활동도 적고 뭔가 대갚아드리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뭐 팬으로서 그냥 단순히 아쉬운 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태민 선수가 이제 뭐 외모적으로도 뛰어나세요. 예, 키도 감사합니다. 크시고 또 보디빌딩 선수로서 시합 몸도 뭐 크게 미스난 적이 없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언급한 아쉬웠던 그 시합을 제외하고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몸 좋게 나갔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갖춰진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좀 활용을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뭐 팬들도 당연히 보고 싶으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태민 선수가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보디빌딩을 사실 혼자 하는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많고 한데 정태민 선수도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보디빌더 분들이 좀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런 맞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시합을 준비함에 있어서 뭐 코칭도 코칭이겠지만 이제 보디빌더들끼리 이제 시합 준비에 앞서서 이런 소통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네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주변에 거의 다 형님들이잖아요. 그죠. 저보다. 그래서 저는 시합 준비하면서 도움을 뭐 운동적으로든 그 외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받고 공유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현관에는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조언들이 뒤섞이다 보면은 휘둘리고 뭔가 자기 중심에서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골치 아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정태민 선수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조언을 많이 수용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가지고 본인의 주관에서 이제 좀 섞어서 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많은 정보를 공유 받으려고 하고 하지만 이게 제가 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다 알아서 걸을 거 거르고 제가 제 판단하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적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하게. 예. 그런 것이 크게 미스가 난 적은 여태까지 크게 없었던 거잖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 네. 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합 몸을 잘 만들어 왔는데 네. 추후에 뭐 많은 분들이 요즘은 계속해서 코칭과 선수 이런 문화들도 엄청 커져가고 지금 국내 선수들 중에 해외 코칭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뭐 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일단 코칭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에 여러 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다 할 코칭이다라고 이렇게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제가 항상 코칭을 받았던 이유는 제 나름의 어쨌든 몸을 누구한테 코칭을 받든 사실 잘 만들 자신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그냥 시즌 막바지 때나 제가 스스로 강도를 올리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제가 항상 코칭을 이렇게 받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뭐 혼자 만들 자신이 있으시다
필수냐라고 하면은 꼭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그거를 확실히 알고 할 수 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무조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 코칭이란 게 참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게 이 코칭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코치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나 빠짐없이 다 하시는 타입이 있고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이제 걸러서 이렇게 하시는 타입들도 있잖아요. 정태민 선수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이런 사람들은 코칭을 받으면 위험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타입의 유형. 아, 남 탓할 사람? 네. 만약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칭을 받는 것도 이제 코치가 다 이끌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코치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선수의 몸이 안 나오면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뭐 하디추판이 한일엠보드한테 받고 시범이 한일엠보드한테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갔을 때 몸이 안 나올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그래서 그게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몸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니까 안 나왔을 때 남 탓을 할 성향이라면은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게 그리고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은 좀 더 애초에 코치랑 조율을 잘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못했던 뭐, 부분인데 제 생각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만약 코치를 고용한 게 이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자기 잘못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깐 3대 500 소중한 스폰서십이죠. 중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3대 500에서 게이너가 출시되었습니다. 게이너 하면 우리 예전의 이미지가 뭔가 벌크업할 때 먹고 안 좋은 질 낮고 안 좋은 탄수화물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사료 같은 느낌의 그런 보충제였는데 클린 게이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먹는 다양한 탄수화물들을 원료로 넣은 그런 게이너입니다. 제가 뭐 벌크업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쁜 시기에 식사 대용으로 대신 좀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한 스쿱 내지 두 스쿱을 타서 단백질이 모자라면은 WPI를 좀 추가해서 섞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요건 그대로만 먹어도 단백질이 뭐 21g 많게는 24g 맛별로 달리 들어져 있고 탄수화물도 26에서 27g 들어있기 때문에 두 스쿱 정도 먹으면은 바쁜 시간대에 한 끼 대용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3대 500 사이트에서 20% 할인돼서 69,9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트포이 채널에 할인 코드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은 1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 식사 대용으로 식사 절대 거르지 마시고 클린 게이너라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팟캐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정태민 선수와 앞서 좀 얘기했다시피 정태민 선수의 장점이다 단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동의합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특별한 약점이었지만 눈에 띄는 이런 뭔가 정태민 선수만의 맞습니다. 강점 뭐 예를 들어 어떤 선수는 하체가 강점, 어떤 선수는 어깨가 돋보이더라, 어떤 선수의 상완이 최고더라. 뭐 이런 각자의 강점이 있다면 정태민 선수의 밸런스는 육각형의 형태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선수들 각자의 개성 있는 그런 특출난 부위가 없는데요. 그 말인 저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그 운동의 함에 있어서 본인만의 그런 기준이 명확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운동들을 다 각각 부족함 없이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부족함 없이 밸런스 있게 지금 사이즈만 증량을 해가고 있고 심지어 아까 5kg가 올랐을 때도 제가 아까 전에 느꼈을 때는 5kg가 오르면 선수가 어떤 부분이 더 커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태민 선수는 그냥 근육이 전체적으로 좀 꽉 찬 느낌만 더 주어졌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지금 2년 동안도 거의 밸런스 있게 운동하신 거예요. 아 맞습니다. 거기 그 밸런스에 대한 이 본인만의 강한 집착이 있는 건지 뭐 정태민 선수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하체 운동, 등 운동, 가슴 뭐 이런 데 있을 때 비슷비슷하게 좀 본인이 운동 수행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집착을 한다. 집착하는 거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대회 나가는 게 네. 경쟁하려고 나가는 거고 네. 나가서 이기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사실 제가 가진 그런 몸의 특징이 경기에서 결과를 내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약점을 소거하는 시합이니까. 예, 왜냐면은 저기가 더 좋네 이렇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이기려면은 그러니까 저보다 좋은 더 큰 부분, 육각형. 예, 저보다 좋은 부분이 예. 진짜 말이 안 되거나 예.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한 부분이 어느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이 저한테 조금씩이라도 안 되면은 저한테 경기력으로서 지게 돼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예. 골고루 하자 그렇게. 지금 이제 뭐 한 달간 레슨을 쉬고 시합 준비에 몰두를 예. 하고 뭐 평소에도 수업을 엄청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라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본인한테 이제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한테도 좀 비슷한 게 하기를 좀 권장을 하나요? 뭐 모든 운동에서. 예, 많이 그래요. 제가 항상 뭐 어쨌든 저를 닮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니까 그쵸? 예.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은 너가 뭔가 어디 하나가 엄청나게 특출나 보이면은 그냥 무대 밑에서 몸 좋아 보이기엔 좋을 수 있지만 예. 시합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항상 말을 해주거든요. 저는 하긴 오시는 분들이 다 시합 출전을 목적으로 오시는 거의 분들이 100% 그렇죠. 예. 예. 그 어쨌든 정태민 선수도 현역에서 이제 개인 레슨을 하기 때문에 요즘 보디빌딩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만날 기회가 많이 없다면 그런 친구들이 DM이 오긴 합니다. 예. 자기 몸을 봐달라. 예. 자기의 가능성을 봐달라. 근데 예전에는 제가 성실히 답변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거의 답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근육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고 예. 체형이 안 좋다고 해도 근육을 많이 채워놨을 때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많이 커져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좀 어린 친구들이 보디빌딩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타입이 있다면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타입이 좀 더 보디빌딩을 잘할 수 있고 좀 대개는 지금 어떤 타입의 친구들이 찾아오는지. 일단 그나마 저 정도라도 되려고 하면은 네. 일단 보디빌딩 외적으로 아무것도 생각 안 해야지 그나마 저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유전적으로 특출난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는 운동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보디빌딩 뭐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하루도 벗어난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하루도. 진짜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제 주변 이걸 다 보게 되고 듣는 분들은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 정말 연말이나 중요한 행사에서도 보디빌딩 식단이나. 그렇죠. 사실 네, 뭐 먹더라도 거의 안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다른 그 외적인 거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너는 그 케미컬을 사용하고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케미컬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근데 보디빌딩 말고 다른 것도 다 하고 싶은 거죠. 놀러도 가고 싶고, 뭐 좋은 몸 만들었으니까. 예, 놀러도 가시던 가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시키고 있는데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뭐 왜 아프냐 이러면 뭐 운동하다 아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어제 대구 놀러 갔다가 뭐 전주 놀러 갔다가 운전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거기에서부터 저는 그 다음 날 운동을 제대로 할 생각이 어느 정도는 배제해놓고 그 전날에 이렇게 지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90% 이상인 것 같아요. 사실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대로 하는 분 같은 제대로? 경우에는 저는 여태까지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 지금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말해요. 똑같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만약에 선수로서 좀 더 성공하고 싶고 하면은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냥 보디빌딩만 생각해야지 그나마 그래도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정태민 선수의 네.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그 원래 예전에는 제가 기준이 높은가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
그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식단을 뭐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뭐 식단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보디빌딩 라이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랑이 아니고 당연한 그게 시작인 거죠. 그냥 그게 시작이고 당연한 거다. 예, 그게 기본인 건데 그거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정태민 선수도 알고 이승철 형님도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이승철 선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 이게 그 정도로 그분도 이승철 선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보디빌더가 됐잖아요. 네. 그런 마인드셋이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 다른 분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특출난 건 아니고. 용납을 못하는. 와. 근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진 않지만 이렇게 DM에 오는 친구들이 올림피아를 나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정말 올림피아를 나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보디빌더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 베이스라는 거는 제가 제 기준으로 운동 3년 미만처럼 보이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저는 뭐 현장에서 운동을 시켜보고 이런 타입은 아니지만 아직 3년밖에 운동을 안 해보고 뭐 근육이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유형의 친구들이 보통 정태민 선수가 사실상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그렇죠. 기준에 부합하는. 예. 와 아무래도 보디빌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도 아직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슈퍼스타급 젊은 영재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그게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시작한 기간이랑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뭐 잘 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돼요. 근데 그냥 응원은 하지만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정태민 선수가 이제 보디빌딩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런 마인드셋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인드셋이란 건 고쳐지는 거라고 보시나요? 타인이나 배경에 의해서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와, 네, 그것도 그거는- 조금 성향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저를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는 처음부터 식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뭐 운이 좋았던 걸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다니던 헬스장에서 그 같이 옆에서 운동하고 이랬던 형들을 보면서 그때 그 시기에 비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랑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갓 헬스를 시작한 친구에 비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었어요. 식단도 바로 하게 되고 보충제 같은 것도 바로 사서 보디빌딩을 먹게 하는데 되고. 당연히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하나씩 적응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근데 바로 그랬어요. 진짜 뭐. 보조제도 바로 사 먹고 예.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근데 그거를 실천을 옮긴 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 보디빌딩에서 타고난 게 체형, 뭐 유전자,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멘탈리티까지를 포함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성향이. 하긴 지금 우리가 좀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정말 미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스쳐 지나가는 선수 중에 한 뭐 클래식 피지크의 과거에 스티브 러우레스라는 선수도 있었고 뭐 몇 명의 선수들이 떠오르는데 그 선수들이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졌던 이유도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갖췄음에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이름이 리오넬 베이케요. 라이오넬 베이케 라이오넬 베이케. 장시간의 커리어였던 유전이 미쳤잖아요. 미쳤죠, 예. 진짜 뭐 여태까지 완전 고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타고난 그 DNA 자체는.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시합 전에 뭐 케이크를 먹는다던가 입이 터진다는 그러니까 네. 길게 못 가잖아요. 사실 그 반짝였지만 그렇다 할 성적도 제대로 낸 적이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타고난 DNA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성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 부분이 참 멘탈리티라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이 네. 그래도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헤드 코치 올림피아 그 헤드 저지 스티브 웨인버거가 라이오넬 베이키가 뉴욕 프로
1주 전인가 2주 전에 몸 점검하러 왔을 때 얘는 내가 4주 전에도 몸을 봤는데 똑같다 지금이랑 예. 하나도 안 빠졌다. 네.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말 진심으로 저지면은 그냥 심사를 하시는 분인데 진심으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나죠. 네, 그 유전자를 가지고 뭐 자꾸 네. 재능을 썩히니. 와, 근데 방금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팟캐스트를 했지만 이 멘탈리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새로운 욕 먹을 것 같아요. 아니요 새로운 얘기인 것 같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네. 보면 이 정신이라는 게 잘 고쳐지지 않잖아요. 네. 사람은 안 그렇죠. 변한다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와, 그 정도 유전을 갖고도 안 되는. 근데 그 하나가 빠졌는데 네, 그렇죠. 다 갖췄는데 그 하나 빠졌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막바지에 그 몸을 만들어내는데 라이오넬 네. 베키를 지금 돌이켜 보면은 딱 한 번 그것도 아쉽긴 했지만 딱 한 번 몸을 만든 것 같아요. 네. 2016년쯤에 제가 생각하는 보디빌딩 고트 유전자는 라이오넬 베키가 잊고 있었어요. 심지어 네. 이런 선수들은 잊혀집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몸을 기억할 만한 몸을 만든 게 10년, 10여 년 동안 한두 번밖에 네, 없으니까. 별로 없어요. 네. 와. 정말 재밌는 이런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시합이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4주, 3주 이렇게 남은 거라고 볼 수 예, 있겠죠. 맞습니다. 네, 4주, 3주 이렇게 남았는데 시합에 앞서 좀 본인의 이런 각오나 시청자분들께 또 하고 싶으신 말. 일단은 그 몸이 뭐 볼륨감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다이어트가 안 된 모습을 보이면은 엄청 질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살벌하죠. 살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절대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다이어트가 그 멘탈리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네. 그게 혹시나 이 말을 했다가도 네. 안 나올까봐 걱정은 조금 되지만 일단 최대한 그런 모습은 안 보이도록 노력할 거고 네.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가까이 이렇게 쉰 거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진짜 매일같이 DM 오고 막 댓글 남겨주시고 그런 막 분들이 응원한다 있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년이면은 엄청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선수 생활을 시합을 2년 동안 안 나간 것도 짧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만큼 결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뭐 성적이 될지 이 몸 상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결과는 하겠습니다. 저지들이 판단하지만 최고의 몸을. 예,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IFBB 프로 정태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괜찮나요? 네, 이거는 다행이다. 아 이거 할 때마다 욕 먹을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욕 안 먹습니다. 누가 욕을 합니까?